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안에 만들어진 카페가 장애인 자립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으로 검찰에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에까지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생산성까지 높이는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휴 특수를 누린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중반 흥행몰이를 이어갑니다. 주말 폐막을 앞둔 영화제는 화제작이 줄줄이 입소문을 타고 있고 내일부터는 전주돔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매진 또 매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관람객들로 전주국제영화제 대부분의 상영관은 연휴 사흘 내내 매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 대한영화만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 전공이다 보니까 그 배우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풍성한 볼거리에 연휴까지 겹치면서 개막 중반을 마친 영화제는 닷새간 80%에 가까운 매진율을 보였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전주 영화의 거리가 북적이면서 영화제는 중반 흥행몰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돔에선 페스티벌이 열려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딱 영화의 거리 들어오고 나니까 뭐 청년 마켓도 있고 관객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영화제에 온 것이구나 하고. 볼만한 영화와 함께 화제작 상영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학준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굿 비즈니스와 장우진 감독의 겨울밤에는 표현의 해방구를 취지로 조직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영화들로 작품성에 더해 입소문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입니다의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올해는 5편까지 확장을 했고요. 전 세계 독립 영화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성장해 왔다라고. 이 밖에 우간다 인질극을 다룬 엔테베에서의 7일, 상영 시간이 5시간이 넘는 포르투갈 영화 등도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내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벌써 5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오미화, 오화정 자매. 일찍이 부모님과 헤어져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 자매는 최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식당과 공장을 전전해왔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일에 안정된 일자리까지 보장받아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후배가 이제 언니는 이제 커피 일하니까 자기도 이제 커피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지금 4잔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장애인 동료는 4명. 일부는 당당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데다 일에 대한 열정도 남들 못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실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전국적으로 22번째, 도내에서도 5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고용도 안정돼 장애인들에겐 말 그대로 질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페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기의 노력이 한 잔의 따뜻한 커피를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참 재밌고 보람 있고 성취감도 느껴져요.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특수 키보드, 영상 전화기 등 총 101종의 장애인 보조기기 140대를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나 전라북도에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검찰이 회삿돈 횡령과 임금 체불 혐의로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 사주와 아들들을 기소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이 확인된 건데 전주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전주 모 시내버스 회사의 사주인 63살 A씨와 아들 2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판매한 차고지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사주 A씨는 자신의 땅을 회차지로 쓰면서 회사와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퇴직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회사가 아들 B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주 자식들 땅을 차고지로 쓴다며 회사 돈 5억 원가량을 미리 지불한 내용은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채권도 벌써 3번째지만 가중처벌은 없었습니다. 사주의 아들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행위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주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지도가 즉각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를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시의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 부도덕한 경영은 뿌리 뽑히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그 공공재산인 시내버스를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시로 불법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발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회사에 보조금만 퍼주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호신 장비 소지 방안이 마련됩니다. 소방청은 익산소방서 119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들이 폭행 등을 당할 경우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던 사업장이 환경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2달간 도내에 있는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체 등 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기준치를 넘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상당수가 먼지 날림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물뿌림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고 기반 시설이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난 74년에 조성된 익산 국가산업단지는 노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200여 개 공장 외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구조물은 녹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역시 여기저기 패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장마철에는 침수 현상이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매설된 지 수십 년이 경과한 상하수도관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너무나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관상 너무 안 좋고. 하지만 지금까지 산단 재생을 위한 예산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들어서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로 50%를 받아 총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과 종사자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주차시설이 51.7%로 가장 높게 나왔고 편의시설 31.6%, 환경기반시설 21.5%, 공원과 녹지시설 20.1%, 도로 18.2% 순입니다. 또한 도로 구조 개선과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로 환경을 새롭게 하고 지하 매설물 재정비도 추진합니다. 인도와 차도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익산시는 오는 9월까지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 계획 용역을 거쳐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뒤늦게나마 추진하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익산 미륵사지가 본격 정비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미륵사지 내 강당지와 동서승방지, 동원회랑 등 기단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훼손된 기단부를 복원하고
배수 시설로 인한 유구의 유실을 막는 한편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옛 전주부성터와 주변부가 역사 도심지구로 설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천연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구도심 100만 평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등의 옛 전주부성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 제곱미터를 역사 도심지구로 설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제한되고 건축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의 실습장 지원 사업 공모에 남원 용성고등학교가 선정돼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용성고등학교의 오랜 수건 사업인 다목적 6차 산업 체험 실습장이 연말까지 조성됩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해 학교 내에 있는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첨단 스마트 온실을 신축해 학생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의 체험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성고등학교는 첨단 실습장이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해 오면서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에도 애로를 겪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농업 분야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쪽 분야로서 훨씬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요. 청소년 문화공간인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16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제1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 규칙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됐습니다. 고산의 미래라는 의미를 가진 고래는 청소년 휴식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진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가공식품 산업대전에 참가한 순창의 농산업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선보인 제품은 가양식품의 당당으로 블루베리 엿은 과일 맛과 색은 물론 식감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스틱형 조청은 섭취와 보관의 편의성이 높아 국내외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수군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휴양림은 물놀이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와룡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오토캠핑장이 있는 방화동 휴양림, 목공 체험이 가능한 방화동 가족휴가촌입니다. 와룡과 방화동 등의 휴양림은 장수군이 직영을 하는데 지난해에만 18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소비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일본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소형 양배추를 매월 40톤씩 수출할 계획으로 8헥타르 규모의 재배단지를 대야면에 조성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수출 품목을 절임 배추나 창추류로 확대하고 물량은 연간 2,000톤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고교 해외 역사 탐방을 하는 지역 고등학생 252명에 최대 50만 원까지 개인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탐방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과 귀무덤 등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위해 전주를 찾는 미국 학생과 생활할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6주간 진행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미 고등학생 20명이 머물 20여 가정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11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발된 가정에는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돼 고교생 1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무주군이 이달부터 주말과 휴일 무주 나들목 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주말 장터를 운영합니다. 10월까지 열리는 주말 장터는 150여 농가가 직접 재배, 가공한 천마와 사과, 옥수수 등을 판매합니다. 영세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말 장터는 지난해 400여 농가가 참여해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잘 차린 전주 국악 공연을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선보입니다. 코미디언과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하는 코미디 쇼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대학교 김영신 교수 제자들로 구성된 클래식 스토리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극 산허구리가 내일부터 사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수진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황토현 농학농민혁명 기념제가 12일부터 이틀간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악인 박예리 씨가 소리야 놀자를 주제로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강연합니다. 교육청은 미국 고등학교 초청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머물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40세 이상 세대를 위한 50플러스 인생학교를 마련하고 입학생을 접수받습니다. 전북도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제보 역할을 할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합니다. (5월 8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진안 22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